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찌릿하고 잠깐 서 있어도 허리가 당기죠. 그런데요, 대부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통증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증의 원인부터 약 없이 회복하는 3일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지끈거린다면 오늘 하루가 벌써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만 통증은 몸이 보내는 정확한 경고장입니다. 밤새 굳은 근육과 관절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첫 걸음을 맞고 굳은 상태에서 가해지는 하중은 연골과 인대에 바로 충격을 줍니다. 오래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 엉덩이 굴곡근과 허벅지 앞쪽이 짧아지고 엉덩이 뒤쪽과 복부 심부근은 약해져 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렇게 틀어진 자세는 허리의 작은 관절과 디스크에 미세한 압박을 반복적으로 남기고 무릎에는 안쪽으로 쏠리는 비틀림을 만들어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아프게 만듭니다. 60세 이후 근육량은 해마다 1% 이상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근육이 얇아질수록 통증은 더 쉽게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통증은 활동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용법을 바꿔달라는 요청입니다. 약이나 쉬는 것으로는 일시적 완화만 가능하지만 다시 움직이는 순간 같은 통증이 되돌아옵니다. 해결의 핵심은 관절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침대 옆에서 90초만 투자합니다.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흔들며 호흡을 길게 내쉬세요. 엉덩이 뒤쪽, 즉 등근을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깨어나게 하고 허벅지 앞쪽은 20초씩 2번 스트레칭에 짧아진 길이를 회복합니다. 그 다음 의자에 앉아 복부를 살짝 조여 허리를 세운 뒤 무릎을 10회씩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고관절을 깨웁니다. 이 세 가지가 끝나면 첫 걸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강도는 분명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방어막인 엉덩이와 코어가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데이터를 보면 규칙적인 준비 운동은 허리 통증 재발률을 의미 있게 낮추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출처 확인 필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90초 루틴을 쌓으면 뇌는 움직이면 덜 아프다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때부터 통증은 겁낼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신호로 바뀝니다. 통증을 참는 습관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이미 미세염증과 근육 불균형이 쌓였다는 뜻이고 계속 참으면 움직임 패턴은 더 나빠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만성 요통 환자의 심리적 위축이 활동량을 줄여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출처 확인 필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고 줄어든 근육은 관절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니 통증은 악순환으로 커집니다. 특히 무릎의 경우 체중이 1kg 늘면 보행 시 관절이 받는 부하는 약 3kg 이상 증가합니다. 체중이 아니라 하중이 문제라는 뜻이죠. 하중이 늘면 연골의 미세 손상이 반복되고 염증성 통증 물질이 분비되어 밤에 더욱 욱신거리게 됩니다. 또한 통증 때문에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폐활량이 줄고 숨이 얕아져 피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통증 민감도는 더 올라갑니다. 놀라운 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12분 두 구간으로 나눠 실행하는 저강도 루틴만으로도 통증 마이너스 움직임 마이너스 수면의 삼각 고리를 서서히 풀 수 있습니다. 첫 6분은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동작으로 구성합니다. 벽에 손을 대고 발목을 앞뒤로 30초씩 밀어주고 의자에 앉아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10회 회전합니다. 어깨는 수건을 잡고 부드럽게 올렸다 내리며 견갑골을 깨우세요. 둘째 6분은 근지구력 회복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8회,
벽을 밀어 푸시업 8회, 한 발로 10초 버티기를 좌우 2세트씩만 진행합니다. 모든 동작의 기준은 통증 3단계로 잡습니다. 불편하지만 할 수 있다는 2단계를 유지하고 날카롭게 찌르면 즉시 강도를 낮춥니다. 이렇게 하면 통증의 공포가 줄고 성공 경험이 뇌에 저장됩니다. 일주일만 지속해도 통증 강도가 체감상 2030% 감소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규칙성과 호흡입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면 복부 심부근이 자연히 작동하며 허리 안정성이 상승합니다. 꾸준한 낮은 강도의 움직임은 수면 깊이를 조금씩 회복시키고 다음날 움직임이 더 편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통증을 참는 대신 작은 성공을 매일 기록해보세요. 그 습관이 통증의 지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아플까요? 원인은 보통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불균형입니다. 엉덩이 굴곡근과 허벅지 앞쪽이 짧아지고 햄스트링과 등근이 약해지면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고 허리는 과하게 꺾입니다.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면 무릎은 안쪽으로 말리고 발목은 바깥으로 벌어지며 체중선이 무릎 안쪽 연골에 집중됩니다. 둘째, 과사용입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반복이 많은 계단, 비탈길, 오랜 쪼그려 앉기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동작을 오래 하면 힘줄과 건초가 마찰을 반복해 미세 염증이 쌓입니다. 셋째, 회복 부족입니다. 수면이 얕거나 중간에 자주 깨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고 근육과 연골의 야간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통증 역치가 낮아져 작은 자극에도 아프게 느낍니다. 놀라운 건 이 세 갈래의 원인이 서로 얽혀 더 세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불균형 때문에 자세가 무너지고 과사용이 그 자세를 굳혀버리며 회복 부족이 염증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끊어야 할까요? 답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엉덩이 뒤쪽과 발목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잠겨 있습니다. 엉덩이가 일을 못하면 무릎이 대신 부하를 받고 발목이 뻣뻣하면 보행 때 발끝이 바깥으로 돌아가 무릎 안쪽 연골이 눌립니다. 따라서 첫 주는 엉덩이와 발목을 풀어주는 데 집중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운 다음 엉덩이를 벽 쪽으로 살짝 눌러 10초간 유지하는 벽 브레이스로 코어를 깨웁니다. 이어 종아리 근막을 폼롤러로 40초 굴리고 발목을 원 그리듯 10회 돌립니다. 이때 허리는 과하게 꺾지 말고 턱을 살짝 당겨 목까지 한 줄을 맞추세요. 마지막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는 힌지 동작을 거울 앞에서 6회만 연습합니다. 통증이 심한 날엔 횟수가 아니라 질을 선택합니다. 움직임의 질이 회복되면 같은 생활을 해도 관절이 받는 하중이 다르게 분배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 감소의 시작점입니다. 아침 통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어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인 그는 허리와 무릎이 매일 아침 시큰했고 계단만 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 답만 들었고 나이 탓이라는 말에 더 낙담했습니다. 그는 평소 오래 앉아 TV를 보았고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로 목과 허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수면이 자주 끊겼고 새벽마다 허리 근육이 얼어붙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통증을 고장이 아닌 보호 반응으로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다음 기상 직후 90초 루틴, 낮 3분 포인트 이완, 저녁 5분 코어 활성화를 설계했습니다. 첫 주에는 동작 속도를 아주 천천히 통증 수치 10중 3을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과 시간 고정이었습니다. 그는 알람을 2개 설정하고 침대 옆 매트 위에서 같은 순서로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첫 걸음 통증이 찌릿해서 당김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계단 오를 때 무릎의 흔들림이 줄었고 손잡이를 잡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놀라운 건 걷기 거리와 보폭이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통증 일지를 한 줄로 기록하게 했고 좋은 보통 나쁨의 3단계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의 패턴과 유발 요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짭짤하게 먹은 날 다음날 아침 종아리 뻣뻣함이 심해졌고 물을 많이 마신 날은 밤중 쥐가 줄었습니다. 낮 동안 오래 앉은 날엔 허리 당김이 커졌지만 중간중간 30초 걷기를 넣으면 훨씬 덜했습니다. 이 기록은 병원 진료에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최소화하고 물리치료 강도를 조정해 과부하를 피했습니다. 세 번째 주 그는 드디어 아침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통증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관리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은 보폭을 줄이고 허리가 당기는 날은 복식 호흡부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손잡이를 가볍게 터치하며 한 걸음씩, 평지는 10분을 2세트로 나누어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 루틴을 메모하고 매트와 물병을 침대 옆에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90초만 투자해 보세요. 몸은 작은 규칙을 놀랍도록 잘 기억합니다. 개인별 상황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해결 루틴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90초 루틴입니다. 침대 옆에서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쉰 숨을 3번 반복합니다. 종아리를 좌우로 흔들어 발목과 무릎의 관절액 순환을 돕고 발끝을 위아래로 20회 펌핑합니다. 엉덩이 뒤쪽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 등근을 깨우고 허벅지 앞쪽은 20초씩 2번 늘려 짧아진 길이를 회복합니다. 의자에 앉아 복부를 살짝 조인 뒤 무릎을 10회씩 들어 올려 고관절 굴곡근을 활성화합니다. 둘째, 낮 시간 3분 포인트 이완입니다. 오래 앉았다면 일어나 벽을 짚고 종아리 뒤를 30초 늘리고 엉덩이 옆 중둔근을 폼볼로 30초 압박합니다. 가슴 앞 사각근은 벽 모서리에 팔을 걸고 20초 열어 목과 어깨 긴장을 낮춥니다. 셋째, 저녁 5분 코어 마이너스 둔근 루틴입니다. 매트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브리지를 10회, 배꼽 주변을 납작하게 만드는 복행근 호흡 5회, 사이드 스텝 20보를 실행합니다. 넷째, 통증 유발 습관을 차단합니다. 앉을 때 허벅지 뒷면이 의자에 100% 닿도록 하고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올려 목 굴곡을 줄입니다. 다섯째, 수분염분 관리입니다. 저녁 과염분 섭취는 다음날 아침 종아리 뻣뻣함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취침 3시간 전 염분 섭취를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소량씩 나눠 마십니다. 여섯째, 하지 말아야 할 4가지입니다. 아픈 부위를 강하게 비트는 스트레칭, 갑작스러운 점프 런지, 장시간 쪼그려 앉기, 무리한 허리 뒤로 젖히기입니다. 일곱째, 바로 도움이 되는 3가지입니다. 물 조금 더 마시기, 30분마다 30초 걷기, 통증 일지에 한 줄 쓰기입니다. 여덟째, 강도 조절 원칙입니다. 통증 수치 10중 3을 넘기지 말고 호흡이 흔들리면 즉시 속도를 낮춥니다. 정리하면 아침 90초 마이너스 낮 3분 마이너스 저녁 5분 세 구간을 하루 리듬으로 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60%의 힘만 쓰세요. 통증은 중단이 아니라 속도 조절의 신호입니다. 개인별 질환이나 수술력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추가로 일과 중 리셋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에 50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40초 걷습니다. 물 한 모금, 어깨 롤링 10회, 턱 살짝 당겨 거북목을 풀어줍니다. 저녁 루틴 뒤에는 따뜻한 샤워 5분으로 말초 혈류를 올리고 화면 노출을 줄여 수면 준비를 돕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번 가벼운 탄력 밴드로 힙 힌지와 로우 동작을 추가하세요. 근력은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댓글과 문의에서 자주 받는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찬물로 시원하게 마사지하면 붓기가 빨리 빠진다는 말입니다. 급성 부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지만 만성 근막 긴장에는 온찜질과 부드러운 이완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낮잠은 허리와 무릎에 해롭다는 주장입니다. 1020분의 짧은 파워냅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세만 중립이면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셋째, 통증이 있으면 절대 걷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오히려 짧고 자주 걷는 것이 관절 윤활에 유리하고 혈류가 늘어 회복을 돕습니다. 넷째, 근육통은 젖산 때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미세 손상과 신경계 민감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섯째, 무릎이 아프면 스쿼트 금지라는 말입니다. 범위를 줄이고 의자 높이를 조절해 통증 3 이하에서 실시하면 대퇴사두와 등근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칭은 길게 강하게 해야 효과라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2030초의 짧은 반복이 신경계에 더 안전하고 수능도가 좋습니다. 일곱째, 소리가 나면 관절이 닳는다는 걱정입니다. 소리 자체보다 통증과 붓기 동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여덟째, 파스와 진통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시적 도움은 되지만 움직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아홉째,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위험이라는 결론입니다. 적정 강도의 규칙적 움직임은 통증 재발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출처 확인 필요. 열째, 연골은 한번 다르면 끝이라는 체념입니다. 실제로는 근력과 움직임 조절로 부하 분산을 개선해 통증을 관리할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X-ray 결과가 멀쩡하면 통증은 마음 문제라는 낙인도 잘못입니다.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연부 조직 신경의 민감성이 통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통증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만 신체에 안전 신호를 충분히 보내면 과민 경보는 점차 잦아듭니다. 또 하나, 소염 진통제는 무조건 나쁘다는 극단도 경계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 적정 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초기 과민 상태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만으로는 패턴이 바뀌지 않으므로 반드시 움직임 교정과 병행해야 합니다. 보조기나 무릎 보호대는 통증이 심한 시기에 잠시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 의존은 근력 약화를 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오늘 소개한 원칙을 3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짧고 자주 움직인다. 통증 3 이하로 조절한다. 기록하고 다음날 조정한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다음 주 아침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개인별 병력에 맞춰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강도를 낮추세요. 이제 7일 실행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아침 첫 걸음의 통증을 낮추고 밤잠의 깊이를 되찾는 것입니다. 데일 90초 모닝 프라이밍. 침대 옆에서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흔듭니다. 등근을 20초 두드린 뒤 허벅지 앞 스트레칭 20초 2회. 의자에 앉아 무릎 들어 올리기 10회로 고관절을 깨웁니다. 데이 호흡과 리듬. 아침 루틴 후 3분 호흡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저녁에는 취침 2시간 전 화면 밝기를 낮추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중단합니다. 데이 3 통증일지 시작. 아침 통증 10, 첫 걸음 시간, 낮 활동량, 낮잠 시간, 취침 기상 시간을 기록합니다. 기록은 다음 선택을 돕는 나침반입니다. 데이 4 엉덩이 마이너스 코어 미니 강화. 의자에서 엉덩이 뒤로 살짝 밀어앉고 복부를 부드럽게 조인 채 5초 유지 10회. 옆으로 누워 무릎 살짝 굽혀 다리 벌리기 10회 2세트 통증 허용 범위. 데이 5 보행 리셋. 10분 걷기를 하되 발 뒤꿈치 마이너스 발바닥 마이너스 발가락 순으로 구르며 보폭을 10% 줄입니다. 팔은 자연스레 흔들고 턱은 당겨 시선을 수평으로 둡니다. 데이 6 수면 환경 정돈.
침실 온도 1820조도 낮추기, 침대는 수면과 휴식만. 콧골이 의심시 옆으로 눕는 자세를 우선 훈련합니다. 늦은 낮잠은 피하고 배부른 야식은 줄입니다. 데이 7 미세 목표 재설정. 일주일 기록을 보며 가장 효과적이었던 한 가지를 골라 다음 주에도 유지합니다. 덜 효과적이었던 습관은 시간을 바꾸거나 강도를 조절해 변형합니다. 매일의 체크리스트는 4가지면 충분합니다. 90초 루틴 했는가, 15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활동을 했는가, 카페인 알코올 컷오프를 지켰는가, 취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했는가. 그리고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7일이면 몸은 이미 작은 변화를 학습합니다. 작은 개선이 쌓이면 두려움은 줄고 통증은 관리 가능한 신호로 바뀝니다. 개인별 상황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또한 하루 걸음수 목표를 무리하지 말고 평균 500보로만 올리세요. 통증이 2 이상 오르면 즉시 강도 시간을 30% 줄이고 회복 호흡 2분으로 마무리합니다. 취침 전 30분은 조용한 루틴을 고정하세요. 미지근한 샤워 5분, 조용한 음악, 불을 낮추고 침대 옆 스트레칭 3가지면 충분합니다. 통증이 특정 동작에서만 심하다면 스마트폰으로 그 동작을 촬영해 보세요. 자세히 비대칭, 보폭 과다, 한쪽 체중 실린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주 1회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테스트를 30초 동안 해보세요. 반복 횟수가 늘수록 둥근 코어 기능 회복에 좋은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규칙을 만드세요. 일주일 계획을 80% 달성하면 좋아하는 취미 시간을 선물합니다. 뇌는 즐거움과 연결된 습관을 더 빨리 배웁니다. 이제 시선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통증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아침의 뻣뻣함, 계단의 찌릿함, 밤의 뒤척임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보호가 필요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호를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배워 응답하는 것입니다. 90초 모닝 루틴은 그 언어의 첫 인사이고 하루 10분의 걷기는 괜찮아, 움직여도 안전해라는 안심의 문장입니다. 놀라운 건 뇌는 안전한 경험을 반복할수록 통증 경보의 볼륨을 스스로 낮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작은 성공을 기록장에 적어보세요. 첫 걸음 통증 64, 밤중 각성 3회 1회, 두려움 85.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 마음은 현실을 뒤따릅니다. 또한 비교는 멈추고 흐름을 보세요. 어제보다 1% 나아졌다면 충분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다정히 말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몸은 배우는 중이야.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 낮아질수록 통증 민감도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함께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출처 확인 필요. 혹시 오늘도 통증이 올라왔다면 그것 역시 수업의 일부입니다. 강도를 줄이고 호흡을 붙이며 안전한 범위에서 동작을 분해해 보세요. 작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렇게 7일을 건너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일상은 통증의 중심에서 벗어나 움직임의 자신감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족에게도 전염됩니다. 당신이 회복하면 함께 걷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뇌의 통증 시스템은 환경, 기억, 기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제의 실패 경험이 오늘의 두려움을 키우고 내일의 회피를 부릅니다. 그러나 안전한 움직임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위험 대신 학습을 선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순서, 예측 가능한 동작. 예측 가능한 루틴은 편도체의 경보를 낮추고 전전두엽의 조절력을 높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리 정리된 공간, 미세한 성취 체크표는 모두 뇌에게 나는 통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의심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럴 때일수록 당신의 기록을 보여주세요. 숫자와 흐름은 말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물결입니다. 좋은 날과 어려운 날이 번갈아 옵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날에도 루틴의 최소 단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5분이 회복의 끈을 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약속하세요. 나는 몸의 속도를 존중한다. 이 약속을 붙잡고 4주를 채우면 당신은 분명히 다른 계단을 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이 답을 알고 있고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덜 아프고 한 밤이라도 더 깊이 자도록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고 확실한 변화가 쌓이면 통증의 지도는 서서히 바뀝니다. 아침 90초, 낮에 10분 걷기, 저녁에 빛 낮추기, 그리고 수면 일지 한 줄. 이 4가지가 오늘의 실천입니다. 지금 휴대폰 옆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 90초, 점심 후 10분, 저녁 2시간 전 화면 어둡게, 취침 기상 고정. 가족과 함께 보셨다면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세요. 동반자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며 떠오른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기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부모님, 친구, 동료에게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회복은 또 한 사람의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함께할 때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루틴을 응원하고 작은 성공을 나누면 뇌는 더 기꺼이 배우고 몸은 더 용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통증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사용법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오늘 밤 침실의 불을 조금 더 낮추고 침대 옆에서 90초만 몸을 깨운 뒤 조용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혈관을 젊게 하는 하루 식습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개인별 상황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의학 정보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채널 커뮤니티에 주간 체크리스트 양식을 올려두겠습니다. 한 주가 끝나면 체크리스트 사진을 올려 서로 칭찬해주세요. 작은 칭찬은 도파민 보상을 만들어 다음 주의 의지를 높입니다. 만약 3주가 지나도 통증 강도가 전혀 변하지 않거나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신경 증상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정확한 평가와 맞춤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공포가 아니라 가능성을 전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따뜻한 언어로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닫고 내일을 위한 첫 도구를 준비하세요. 편한 운동화, 작은 메모장, 부드러운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이 적은 한 줄,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회복의 초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